드디어 돌아온 2020 제4회 망작 영화제 9편의 최종 후보작들을 만나보실 건데요. 9편의 망작 후보 중 과연 여러분은 몇 편이나 봤을지, 9편 중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보지 마시라. 네 번째 후보작은 바로 리얼 목격자 K 닥터 도리틀, 바로 미스터 주 사라진 VIP입니다. 영화는 도전의 영역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못하는 도전에는 아예 도전조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라는 게 스포츠랑은 다른데, 스포츠에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스포츠 정신에 응원하게 되지만 영화는 아니거든요. 영화 정신이라는 건 없잖아. 왜냐?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화로 인해 창조되는 일자리도 많지만 영화가 망하면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을 테니까요. 일단 미스터주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영화로 계획된 듯 보여요. 그런데 한국 영화는 크게 두 장르의 영화에서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SF, 그리고 어린이 영화죠. 이 영화는 SF적인 요소와 어린이 영화가 섞여 있으니까 뭐 말 안 해도 답은 뻔하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영화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뭔진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어떤 박사님이 좀 분석 좀 해주시면, 적어도 이렇게는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영화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야, 이 영화 보러 가자 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미스터주의 어딜 봐서 그런 말이 부모님 입에서 나올 것 같으신가요? 심지어 영화의 10대 관객은 1%도 안 되네요. 예. 한국 영화에서 어린이 영화다 하면 그냥 유치하게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황도 유치, 대사도 유치, 연기도 유치, 연출도 유치, 뭐 애들이 방귀, 똥, 코딱지 뭐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누가 어항에 코딱지 버리는 거야? 이 장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린이들도 유치한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 홀로 집에가 재미있었던 거는 아이가 주인공이면서 어른보다 똘똘한 재치에 어른들도 귀엽게 봤던 것이고, 아이들 역시 공감대를 이루면서 재밌게 봤던 것인데요. 망작 리뷰를 하면서 나 홀로 집에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보면 뭐 나 홀로 집에는 진짜 갓띵작이 맞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영화에서 어린이들은 어른에게 막대한다는 겁니다. 진짜 구제불능이다 미스터주. 재수없어. 갱년기야? 나쁜 놈. 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미스터주하고는 달라. 생일 파티 해준다며. 친구들도 데려와도 된다며. 괜찮아. 아빠들이 다 이렇지 뭐. 케빈처럼 아이지만 어른 같아 보여서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버릇없는 아이로 묘사되는 정도라는 거죠. 맞아, 나 버릇없어. 아, 영화에서 직접 말하는구나. 스스로 버릇없다고. 뭐 제 분수를 알긴 안 해요. 물론 영화 속 캐릭터는 버릇이 없어도 됩니다. 그게 캐릭터고요. 그게 갈등을 만들고 또 그 갈등이 사건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 정도는 해야 관객들이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게 감동 포인트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망작 영화에서는 그런 걸 찾으시면 안 돼요. 이모가 걱정하니까 가볼게. 그래. 동물을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억지 에피소드들의 연속, 뭐 결벽증 같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고양이 지저분해 보인다. 더군다나 이 영화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각각의 동물들은 특성과 개성이 전혀 없습니다.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주 뻔한 상상력의 대사만 내뱉고 있죠. 작가님들이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동물들이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니까 어거지로 대사를 붙였다, 뭐 그런 느낌인데, 원래 이런 망작 영화의 특징이 캐릭터들의 개성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유명한 카메오 배우들의 연기에만 기댈 뿐 정작 크게 웃음을 준다거나 하지는 못했죠. 또 하나는 주인공이 결벽증이 있다면서 알고 보면 동물들하고 되게 잘 지내고요. 이게 결벽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캐릭터의 설정을 위해서 신체에 변화가 있다거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뭐 그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수십 년간 몸에 배어온 결벽증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예, 뭐 일관성이 없죠.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원래 예, 망작 영화에서는. 가지고 왔냐는데? 제작 단계 때부터 분명히 문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서
동물을 구현할 때, 특히 정말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판다를 구현할 때 이게 진짜 리얼한 형태의 동물로 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가짜 동물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판다 외에 다른 동물들은 리얼한 체형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뭐 셰퍼드 같은 경우도 실제 개 위에다가 CG로 입을 씌워서 이렇게 연기를 했죠.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판다는 누가 봐도 사람 탈입니다. 네. 실제로 탈을 쓰고 연기한 뒤에 CG를 입혔겠죠. 그런데 예전에 그 고릴라 분장 아시죠? 예. 굉장히 비싼 그 고릴라 분장이 있는데 그건 CG를 입히기 전에도 굉장히 리얼했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판다라는 그 특수 분장을 좀 리얼한 어떤 움직임을 먼저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CG를 입혔으면 얼마나 자연스러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아니면 올 CG로 하든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인사요? 가족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라고 한다면 역시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어른이 된다라는 이런 뭐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데요. 보통은 A처럼 살았던 주인공이 B와 같은 현실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A가 B를 모두 품을 줄 아는 사람, 즉 포용성이 넓어지고 화해를 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게 이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코드가 없으면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느끼는 건 보통 이거 뭐야? 이게 다야? 라는 거죠. 저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지. 아, 맞아. 기분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망작 영화는 마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공감대를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버릇없는 아이는 그냥 그대로 버릇없게 마무리가 되고요. 철부지 어른도 그냥 철부지 어른으로 남아있고요. 이쯤에서 다시 등장하는 나홀로 집에도 영화 막바지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끝이 났거든요. 가족 영화 만들기 참 쉽지 않죠? 이 영화가 개봉했던 1월 동안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천국을, 미스터 주로는 지옥을 갔다 온 것만 같은 이성민 배우, 망작 영화제 단골 손님이시죠? 같은 날 미스터 주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리얼에서부터 목격자 그리고 미스터 주까지 망작 영화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직접 뵙는 걸로. 그래.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에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올 한 해 최악의 망작 영화를 직접 투표해주세요. 망작 한국 영화에 쓰디쓴 한마디도 남겨주시고요. 망작 영화제 본편에서 누가 최악의 망작이었는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객들의 투표로 만들어지는 2020년 제4회 망작 영화제. 다음 망작 후보작 영상은 오케이 마담입니다.